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견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죠. 그렇죠. 뭐 견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주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는 뭐 그런 네. 흐름을 이제 보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종목군들의 구도 자체가 좀 많이 지루했죠. 뭐 일부 섹터는 강보합선, 또 일부 섹터는 떨어지는 흐름인데 네. 크게 오른 섹터라든가 크게 떨어지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수 강보합선에서 상당히 지루하고 좀 답답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견조한 흐름이 연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적으로 좋은 현상이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관망 분위기 그리고 좀 더 신중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금통위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또 위기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18년 만에 이제 2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어떤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뭐 강박 정도에서 마감이 될 정도로 아직은 뭐 금리 인하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가 단순하게 금리 인하 말고 내적인 부분들보다는 외적인 부분의 변수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많다 보니까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는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증권시장은 아직은 힘들고 한국 경제가 좀 힘들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이렇게 지금 같은 혼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종목들의 선별적인 받는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종목 장세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금통위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얼마만큼 더 인상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칩스법이라든가 IR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 좀 빨라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살아나는 시점이 조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줬지만 그래도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순환 랠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종목 장세 이런 흐름들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 굉장히 폭넓고 그리고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내지는 2박 3일, 2박 3일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1박 2일 정도 갔다가 빠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또 그 속도가 너무 느려요. 또 기울기도 너무나 완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시장이 참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고 답답한 장세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세는 계속해서 지수가 혼주 장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장세는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혼주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중장기로 시장이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있는데 언급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정부의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부양 대책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거나 내지는 시장의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내년 말에 있을 공매도 금지가 해소가 되는 부분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좀 끝난다라든가 좀 굵직굵직한 모멘텀들이 나와야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전반적인 장세는 혼조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별 순환 장세가 진행될 것이고 그 순환 장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좀 병행하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관점에서는 단기 매매 전략은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내년 이후까지 멀리 보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 것인가, 그런 종목들을 연구해서 그런 종목들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조선업황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바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닙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전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측면. 주가가 충분하게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이 아닌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아닌가 판단이겠고요. 엔터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주들도 기업 밸류와 관련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살아 있습니다. 역시 상승 기울기는 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리는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전기차 반대에도 캘리포니아 등 6개 주에 무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것이 이제 기사화된 것이고요. 그동안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IRA법을 완벽하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IRA법을 100% 폐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한 11개 주로서 그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주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적인 변화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IRA법이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폐기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너무나 많은 악재가 반복적으로 나왔고 주가가 충분하게 두드려 맞은 상태인 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는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2차 전지는 투매에 나선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는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하겠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정말 하루에 1% 내지는 일주일에 1, 2%씩 소량씩 물량을 잡아간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런 종목들은 내년 이후까지 보고 멀리 보고 한 번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내지는 2차 전지와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발굴해 놓는 그런 전략이 지금부터는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시장 전망도 체크해봤습니다. 내일의 단서는 순환 랠리였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종목군의 선별 그리고 대응 전략 정비가 그렇죠.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리뷰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익률 탑5 먼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률 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D 현대미포가 또 어제와 다르게 네. 계속해서 최고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니저님과 이 시장 인사이트 계속해서 따라오셨다면 네. 시장의 변화를 잘잘 감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좋은 종목들이고요. 네.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다소 이제 소외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기업의 업황 자체가 좋은 종목들이고 증시가 바닥권이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애지간해서 단타 제가 단기 매매도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단기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세고 단기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계좌 색깔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좋은 주식을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것이 계좌도 지키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좋은 주식은 좀 멀리 가져가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시프트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장세 속에서 종목별 순환 랠리가 진행이 돼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프트업의 주가도 오늘 미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3.5% 강세가 나왔는데 지금 5만 5천 원 정도 과거의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이 5만 5천 선이 뚫렸었죠. 하방으로 뚫렸으면 이 5만 5천 선이 나중에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주가가 다시 밀릴 수 있겠죠. 근데 그 5만 5천 선을 완벽하게 뚫어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충분하게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라는 맥락이 될 것이고 이제 여기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안정적인 중장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해서 그렇지 시장 자체
자체만 더 이상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랑비 옷 젖듯이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중장기 홀딩 전략과 함께 아직은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프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주가도 다소간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출렁거림이 나오죠. 현대미포조선과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도 약간의 숨고르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KF 같은 이런 중성주들도 장대항봉 후에 이틀 동안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일시적인 기술적인 눌림목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약간의 스몰개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약간의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눌림이 나오는 이틀 동안의 주종 반락세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유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가능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셀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박스가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고 박스를 형성을 하는 등 상당히 강한 하반격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강력한 지선에 갈 수 있는 30만 원 선을 깨고 나서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국면이겠죠.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진 않다. 정말 많은 악재, 트럼프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악재와 변수가 주가를 중심으로 나왔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재료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특자만 나와도 주가 2차 전지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너무나도 많은 악재와 그런 재료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애지간한 악재가 더 나오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상승이 언제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전으로 또 한 번의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렇게 6개 주가 기존에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털어내는 것보다는 들고 가는 게 좋겠고 지금부터는 정말 가랑비었듯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도 부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잡아간다는 관점으로 조금씩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세 종목은 모두 긴 호흡으로 특히 2차 전지주 지금부터도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장 흐름을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발견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네. 사실 이달 들어서 주가 흐름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신규 상장됐다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네. 그랬던 종목이 지금은 계속 눌리고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요. 조선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의 주가도 너무나 강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대미포라든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모두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호재와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고 기자재 관련주의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선박의 이제 곡블록 제작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곡블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큰 배의 선미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휘어진 부분이겠죠. 네. 휘어진 부분에서 휘어진 부분을 독점적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를 만들 때.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역시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이러한 HD 그룹 계열사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때 이 회사도 실적이 곧바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분기까지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앞으로 조선 업체들의 이제 조선 발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차량 배 인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한 번 정도 길목을 잡아가면서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독립형 탱크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업체입니다. LNG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올 같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운송하는 그런 시설을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으로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드렸듯이 신규 상장된 회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종목이고요. 그랬던 종목이 긴 시간대는 하락 추정과 기간주로 보이고 나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굉장히 하락했죠. 긴 시간 동안 하락했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저항선에서 횡보세가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보통 이렇게 장대 항봉 세우고 나서 저항선 돌파 후에 옆으로 기어갔던 종목들이 중장기 2단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 종목의 반등 시점도 임박한 거로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소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은 그 수량을 우리가 곧바로 믿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14,630원 제시를 드리고요. 그 가격 이하로 소량씩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독보적인 경쟁력 강조해 주셨고요. 주가가 다시 반등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도전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저희 시장 인사이트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장 마감 후에 3시 50분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의 내용은 언급드렸던 현대힘스로부터 2차 그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그리고 조선 이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주와 2차 전지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규수 검색하셔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